네, 안녕하세요. 셀라쌤입니다. 고객점제 지금 한 학기가 이제 다 되어 가는데요. 정말 말이 많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첫 해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게 기말 끝나고 나서 2학기도 만만치 않고 내년 2학년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수행평가 때문에 거의 허덕이고 있죠. 사실 이게 수행평가라기보다는 과정평가로 거의 이제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한 과목당 수행평가가 그냥 최소 4개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험 직전까지도 수행평가를 거의 몰고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너무 힘들고 거의 잠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학생들도 힘들고 또 학생들이 힘들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학부모님들도 정말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학부모님들도 또 집에서 아이들이 수행평가 나올 때마다 또 괜히 신경질 부리고 엄마한테 짜증 한번 부리고 막 이럴 건데 올해 고1 어머님들은 이제 얘기하거나 상담할 때 보면 되게 애들 때문에 힘들다고 막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진짜 너무 힘드시구나 이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정말 또 학교 선생님들도 이 고각점제에서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특히 지역의 소도시로 갈수록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한 선생님이 한 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두 과목,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치시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또 밀양의 한 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저를 초청해 주신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학년이 다 다른 이 수학을 다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시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 학교 선생님들도 지금 고각점제가 되면서 과목도 많아지고요. 또 내년 2학년 같은 경우 교과목이 훨씬 더 많아지죠. 그래서 아마 더 지금 업무가 과중될 것 같은데요. 정말 이 고각점제 쉽지 않습니다. 네, 또 첫 해라서 이 올해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갔던 선배들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많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1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고각점제라는 이 틀 안에서 생기부를 좀 잘 준비할 수 있을지 그걸 제가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저는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을 가장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일반고 실정을 현실적으로 제일 잘 아는 컨설턴트로서 학생들이 정말 학교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고 또 학교에서 했을 때 굉장히 바로 세특에 적용되기 좋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고각점제 정말 말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갈 길을 가야 되겠죠. 이 속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수업을 열심히 듣자입니다. 아니 이 선생님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 당연히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잘 모르시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듣는 학생들 반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다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듣잖아요. 1교시부터 7, 8교시 내내 정말 졸지 않고 선생님 눈을 보면서 끝까지 열심히 필기하면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사실 반에 거의 잘 없습니다. 1학기 시험을 끝나고 이제 또 2학기로 넘어가면 점점점 또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을 정말 끝까지 열심히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요. 또 눈도 선생님과 계속해서 눈 맞춤, 아이 컨택 해주면서 이런 수업을 듣게 되면요. 실제 그렇게 반에서 그런 애들이 1년간 많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선생님께서는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세특에 이렇게 적힙니다. 우리 제자들의 세특을 이번에 가지고 왔는데요.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실제 정말 그렇게 했던, 정말 열심히 했던 학생들의 세특인데요. 평소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뛰어나며 교사의 설명에 적극적으로 눈 맞춤과 고개 끄덕임 등으로 반응하면서 보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이런 식으로 적히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은요. 선생님 저 이렇게 수업 열심히 들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세요 라는 멘트를 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니에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뭔가 말할 때 되게 소극적이고 좀 사실 자기 입으로는 소심해서 저는 그런 거 힘들어요 하는 학생인데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 눈 맞춤을 계속해서 이어나갔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필요한 부분들 필기하고요. 그리고 고개 끄덕이고 이런 당연한 행위들을요. 그냥 1년간 지속했을 뿐입니다. 물론 이 학생도 피곤한 날에는요. 살짝 졸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떤 학교에서도 존다고 뭐라 하진 않아요. 대놓고 이제 엎드려 자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피곤해서 애가 살짝 졸면요. 선생님께서 깨워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 행동이 이렇게 세특으로 나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수업부터 열심히 듣자. 그런 모습이 가장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예뻐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요. 질문하자입니다.
이 질문한다는 건요, 별거 없어요. 진짜 거창하지 않고 정말 그냥 아무거나 질문하면 돼요. 물론 진짜 아무거나 질문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제가 학생들 걱정돼서 맨날 이렇게 말해놓고는 항상 뒤에 가서 야 진짜 그거 맘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늘 잔소리 하거든요. 순간 바로 제 성격이 나왔죠. 자, 일단 질문을 하는 건요, 우리가 그날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날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넘기지 말고요, 선생님한테 바로 묻는 겁니다. 수업 끝나고 바로 직후에 선생님이 나가실 쯤에 또는 복도에서 뭐 물어도 좋고요.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제가 오늘 수업을 들었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혹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자기가 뭐 필기한 노트가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께 이런 간단한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매 수업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전혀 없습니다. 매 수업마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끔 정말 이해가 안 될 때 있죠. 그럴 때를 우리 친구들한테 묻지 말고 학원 가서 묻지 말고 학교에서 바로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한다는 행위는요,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얘가 내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듣고 있네? 게다가 필기까지 하는 부분이 살짝 보여진다면 더더욱 말할 거 없겠죠. 그러면 선생님 눈에 어떨까요? 당연히 예쁜 학생이죠. 너무 예쁘고 귀엽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쌓이면 또 세특기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해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수업 직후 교사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정리하는 모습이 적극적인 학생임, 이렇게 실제로 세특에 쓰였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요, 질문을 엄청 자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정말 궁금증이 생기고 이해가 안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물어보는 이제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막 이렇게 막 손들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수업 끝나고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질문했던 게 다였는데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우리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에서 사실 잘 보면 질문을 매번 하는 학생 있나요? 없을 거예요. 네, 학생들은 다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질문 하나하나가 세특에는 이렇게 되게 좋은 문장으로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바로 간단한 보고서 쓰기입니다. 이 간단한 보고서 쓰는 건요, 사실 수행평가 할 때도 적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나는 따로 좀 보고서를 더 쓰고 싶다 할 때도 이렇게 방법을 쓰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거는요, 제가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한테 이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자사 특목고 같은 경우 사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쓰면 또 이제 주변에서 친구들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야, 그게 보고서야?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거니까요. 그거 알고 우리 요 내용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이 보고서를 쓰는 거는요, 별거 없어요. 정말 간단한 건데요.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서론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쓰잖아요. 서론에는요, 무슨 내용이 들어가 되냐면 내가 왜 이 탐구를 하려고 하는지 계기, 동기가 들어가면 됩니다. 보고서에서도 그렇지만 세특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어떤 탐구 보고서를 작성함, 탐구 보고서를 발표함, 이거는요, 아무 계기가 없이 그냥 적혀버리면 사실 약간 나열식 세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 탐구를 하려고 하는지 그 계기가 꼭 나와야 돼요. 근데 이 계기는 길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통합과학 수업을 듣다가 파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파동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알고 싶어서 탐구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교과 수업과 연계해서 써도 좋고요. 아니면 곧 있으면 장마 시즌이 되잖아요. 근데 장마가 엄청 왜 폭우처럼 막 진짜 엄청 올 때 보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되게 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항상 그런 거 보면 되게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엄청난 폭우를 보면서 비가 점점점 자주 오고 비가 많이 오게 되는 이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이 탐구를 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계기를 간단하게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본론인데요. 본론은 그냥 별거 없고 말 그대로 그냥 내용만 적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본론이 제일 쉬워요. 왜냐면 학생들이 보통 챗GPT와 같은 AI를 활용해서 이 본론 내용을 다 이제 그대로 복붙하죠. 근데 복붙할 때 조금 내용을 약간 정리 조금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AI 도구 활용해서 수행평가하는 법은 제가 지난달에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은 금방 뚝딱 만들 수 있고요. 여튼 본론은 그냥 내가 탐구하려고 하는 내용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결론입니다. 결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걸 꼭 넣어야 돼요. 자기 생각. 나의 생각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이 탐구를 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몰랐는데 알게 된 점, 새롭게 알게 되면서 또 다음에 탐구하고 싶은 것이 이거다. 다음 탐구에 대한 어떤 의지나 포부를 조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은요, 무조건 나의 생각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게 보통 A4 한 장, 많아야 2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드리면요,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이 학생이 이러한 계기로 탐구를
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나왔으며 이러한 생각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이 세특 쓰시기가 좀 편해져요. 학교 선생님들을 조금 약간 힘듦을 덜어드리는 약간 조금 그래도 편안하게 조금 정리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면 어떨까요? 굉장히 세특이 조금 더 확실히 좋아지겠죠. 단순히 그냥 탐구 보고서 작성함 이거보다는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마지막은요, 선생님께 예의 있게 다가가자입니다. 이것도 정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과 좀 친밀감이 생기죠. 그래서 친해지면서 약간 이제 편안해지는 게 있거든요. 물론 친하고 편안한 관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선생님께 뭔가 말씀드릴 때 항상 약간 저희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는 얼굴로 좀 다가가고요. 인사도 잘 하면서 늘 예의 바르게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면요. 어떤 선생님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분이 없어요. 대부분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너무 예쁘고 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또 세특해서 좋은 품성과 인성을 잘 또 써주시거든요. 또 우리가 왜 학교에서 또 1인 1역할 이런 거 일반고에서 꼭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보면 이제 청소하는 거나 화장실 청소라던가 조금 학생들이 꺼려하는 또 1인 1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일부러 약간 자원해서 먼저 자기가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또 학교 선생님들은 다 그런 걸 또 기억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내가 먼저 예의 있게 친절하게 조금 다가가는 거 요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선생님과 약간 연결이 없다가 갑자기 학기 말에 선생님 저 세특 이렇게 써주세요. 보고서 썼어요. 이렇게 주면 어떤 선생님이 그걸 반길까요? 그래서 저는 좀 현실적인 좀 방안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항상 학생들한테 학기 초에 먼저 선생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너가 먼저 인사하고 늘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눈 맞춤하면서 고개 끄덕이고 이런 것들 당연한 것들 기본적인 것들 이것만 지켜주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뭔가 좀 부탁을 드리고 생기부를 또 쓰고 이럴 때 우리가 원하는 세특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오늘은 사실 어떤 거창한 뭐 팁이라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일반고에서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좋은 세특을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고객점제 때문에 다들 너무 지금 불안과 걱정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아이디어 생각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또 영상으로 정리해서 남겨드릴게요. 제가 뭐 댓글을 다 달진 않지만 댓글들을 틈틈이 보고 있는데요. 어머님들이 걱정도 많으시고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또 이렇게 용기 내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한편으로 되게 또 감사하기도 하고 감동이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채널의 댓글에서는 어머님들 약간 사랑방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좋은 영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